2024년도 반도체 시장이 그나마 좋아지면서 장비 시장도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팹을 질 때마다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팹을 많이 질수록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는 뭐 중국도 그렇고 팹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팹이 작년에만 거의 뭐 30개 이상을 졌거든요. 올해도 꽤 많이 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팹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하는 기업들, 특히나 HBM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PSK라든지 테크윙 이런 기업들, 세정이라든지 검수장비 기업들, HBM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HBM이 상당히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아시다시피 PC 본도 장비 SK 하이닉스에 넣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매출이 1,590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58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배 이상 뛰었네요. 매출이 엄청나죠. 영업이익도 2023년도에 345억이었는데 이게 2,553억이 됐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당분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더블 밴더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SMPT 이 회사 장비를 도입을 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SK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론도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기업들도 HBM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납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HBM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상 한미 반도체 실적도 뭐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이 기본적으로 되게 얇습니다. 왜 얇으냐면 이게 인터포저라는 게 있는데 칩하고 기판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유리 기판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상당히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MLCC를 그 안에 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신호의 어떤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 기판이 기존의 그 PCB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력 소모가 상당히 좋아요. 훨씬 더 우월합니다. 뭐 한 40%에서 한 50% 정도 전력 소모가 적게 됩니다. 그 신호의 어떤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AI 쪽에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력 소모하고 전송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이게 대세로 유리 글래스가 앞으로 아마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쉬워짐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 안에 뭐 칩이 많이 박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의 어떤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 이게 열 때문에 쉬워짐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쉬워짐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맨들맨들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회로를 상당히 작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도 커집니다. 2024년도 작년이었죠. 이게 3조 1천억 정도 됐었는데 2034년 되면 5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커지죠.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전기를 통해서 받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유리기판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 자체를 외주 생산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징이 있는데 퍼스트 무버 전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시장이 커져야만 그때 시장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양산하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적기인 거죠. 시장이 뭐 빠르면 2년 안에 시장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양산하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적기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낫다. 삼성전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인텔은 애리조나 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이미 했고요. SKC 같은 경우도 자회사 통해 가지고 미국에 생산 라인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양산은 아마 좀 있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양산을 돌리고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구미 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양산을 올해 안에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SKC입니다. 또 SKC의 자회사인데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K 쪽에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 만났어요. 유리기판 이쪽에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랑 SK가 지금 이제 HBM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속의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제 AI 반도체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유리기판으로 가야 됩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파트너십이 굳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쉽게 기존에 있는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KC 2025년 5회 5.1억 달러 정도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2030년에 되면 16.1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커지네요.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SKC가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SK가 많은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